취직하고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첫 월급을 받았다는 게 아빠는 참 기쁘고 감개가 무량하다. 처음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고생한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야. 물론 그래도 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너를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아빠는 오늘은 네 첫 월급이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첫 번째 종잣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아빠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거야. 아빠가 먼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너는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좋겠고, 아빠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을 너에게는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 아들아, 보통 2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앞으로 30년, 길어야 40년 정도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아니, 어쩌면 너희는 130세 시대가 될 수도 있어. 은퇴한 뒤에도 최소 30에서 40년, 길게는 6, 7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결국 일해서 돈을 버는 동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만들 때 너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재의 많은 월급도 아니고 뛰어난 투자 실력도 아니야. 바로 시간이야. 20대인 너에게는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이 긴 시간을 복리로 투자한다면 아빠 세대보다 훨씬 빨리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인 너에게 아빠가 꼭 알려주고 싶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로드맵 5단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 어렵지 않아. 하나씩만 실천해보자. 그 첫 번째는 네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부터 알아야 해. 즉, 소비부터 파악해야 하는 거야. 아들아, 돈을 모으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야. 먼저 네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알아야 해. 월급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월말에 돈이 없다면 어딘가에 돈이 새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빠가 한 가지 너에게 숙제를 내주고 싶어. 딱 1시간만 시간을 내서 최근 3개월 동안 네가 사용한 카드와 계좌 내역을 한번 살펴봐. 가능하면 직접 출력해서 하나씩 표시해보는 것도 좋아. 그럼 분명히 보일 거야. 아, 이건 안 써도 됐는데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켰네? 사용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가 있었네? 이런 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재테크는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써도 돼. 대신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지. 아빠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시작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해. 아들아,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그런데 그 돈을 금리가 거의 없는 통장에 그냥 한 달 내내 두는 사람들이 많아. 아빠는 그게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와 비상금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은 파킹 통장이나 CMA 같은 대기 자금 관리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월급 통장을 바로 바꾸기 어렵다면 급여일 다음날 자동이체를 설정해 주는 것도 방법이야. 물론 이것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단돈 1원이라도 놀리지 않는 습관이야. 돈이 통장에 가만히 있는 것과 작게라도 이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큰 차이가 되지. 아들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갑자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야. 작은 돈을 대하는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결국 큰 돈도 잘 관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네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네 돈이 조금이라도 일하게 만들어봐. 자, 세 번째는 투자하기 전에 비상금부터 만들어 놔라. 아들아,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거나 어떤 ETF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는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바로 비상금을 만드는 거야. 최소한 네 생활비의 3개월에서 가능하다면 6개월치 정도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이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때 비상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모은 적금을 깨거나 투자한 주식이나 ETF를 손해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비상금은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니야. 네가 힘든 순간에도 장기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자산의 방어선이지. 아빠가 살아보니 통장에 비상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 그러니 투자를 서두르기 전에 먼저 너만의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어 봐. 자, 네 번째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ETF 투자를 시작하라야. 아들아, 이제 비상금도 어느 정도 준비됐다면 조금씩 투자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하면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계좌를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물론 모두 좋은 제도야. 하지만 아빠 생각에는 20대인 너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어. 즉 20대와 30대에는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장기간 묶이는 연금계좌에 넣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연금저축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준비하고, 결혼이나 주택 마련처럼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정부 지원 저축 상품이나 ISA 같은 계좌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가능하다면 저축과 투자를 50대 50 정도를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투자 비중 50%가 부담스러우면 저축 70에 투자 30으로 시작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투자할 때는 처음부터 어떤 회사가 오를지 맞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두 개의 개별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먼저 공부해 보면 좋겠어.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장기 투자를 공부할 때 살펴볼 수 있어. 단, 아들아, 투자는 언제나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단다. 그러니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20대인 너에게 가장 큰 자산은 당장에 많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이야. 그 시간을 투자에 활용하면 복리는 분명 강력한 힘을 보여줄 거야.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보이지 않는 자산인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거야. 당장 통장에 돈이 찍히지는 않지만 20대부터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 있어. 바로 신용이야. 아들아, 나중에 네가 독립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 그때 좋은 신용은 더 나은 금융조건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결제일을 절대 놓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돼. 통신비나 각종 요금도 마찬가지야. 금액이 작다고 연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신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약속을 잘 지킨 기록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 아빠는 네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먼저 돈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들아, 결국 재테크는 습관이야. 자, 그럼 오늘 아빠가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 첫째, 네 소비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둘째,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셋째, 투자하기 전에 3개월에서 6개월치 비상금을 만들어라. 넷째,
절세 계좌를 공부하고 ETF를 활용한 장기 투자를 시작해라. 마지막 5번째, 돈만큼 중요한 신용을 꾸준히 관리해라야. 아들아, 만일 이 5가지를 듣고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년 뒤에도 네 통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한다면 3년 뒤, 5년 뒤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야. 처음부터 큰 돈을 모을 필요는 없어. 첫 월급에서 시작한 작은 습관이 1,000만 원을 만들고 그 1,000만 원이 다시 1억 원을 만들고 그 1억 원이 시간이 지나 10억 이상이 되었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야.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경제적 자유는 무조건 많은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아. 아빠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않는 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 아빠는 그것이 진짜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지금이 그 자유를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해. 아들아, 아빠가 살아오면서 조금 늦게 깨달았던 것들을 너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아빠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줄게. 다음 영상에서도 아들이 꼭 알아야 할 재테크 이야기를 쉽게 알려주도록 할게.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사랑해, 아들.